저 집 며느리 눈이 이상하네. 너무 고요해서 더 무서워. 첫째 며느리도 저 눈빛 보고 떠났대. 이번에도 오래 못 버틸 게야. 조선시대 안동과 한양 사이의 작은 고을.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장씨 대종가에 들면 운명이 뒤바뀐다는 불길한 말이 떠돌았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한 짝 신발만 남기고 사라진 밤 이후 안채복도에는 여인의 흐느낌이 맴돈다는 풍문까지 돌았지요.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 윤설. 그 고요한 눈빛이 단순한 새색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몇 달 후 천대받던 하녀 복녀는 장씨 집안을 감싸고 있던 오래된 기운이 흔들리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게 되지요. 이 집안에서 흔들리는 것은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아닌 체면으로 쌓아올린 권력의 균형이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요한 눈빛을 지닌 둘째 며느리 윤설이 오래 잠들어 있던 집안의 균열을 깨우고 마침내 운명을 뒤집어 놓기까지의 서늘한 여정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동장씨 대종가.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불길한 말이 떠돌았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 앞에 신발만 남기고 사라졌던 날 이후 밤마다 안채복도에서 여인의 흐느낌이 들린다는 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그 집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하신지 첫째 며느리가 견디다 못해 밤에 도망쳤다던데. 신발 한 짝만 남기고 사라졌다잖아.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저택에 둘째 며느리 윤설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처음으로 시댁문을 넘는 윤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말이죠. 안채 대청으로 들어선 윤설은 시어머니 장만월 앞에 섰습니다. 장만월은 높은 의자에 꼿꼿이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훑어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이 집안을 지배해온 권위와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사 올리거라. 장만월의 목소리가 대청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삼켰어요. 새색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올리고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릴 거라 예상했지요. 그런데 윤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은 도전도 아니었고 반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물처럼 차분했지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대청의 공기가 스르르 식어내렸습니다. 장만월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며느리와 하인들을 길들여온 그 눈빛이 처음으로 당황한 빛을 띠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윤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그제야 윤설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절은 어딘가 형식적이었지요. 마치 해야 하니까 하는 움직임 같았습니다. 대청 한쪽에서 지켜보던 복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 새색시 뭔가 다르다. 복녀는 이 집에서 10년을 일한 하녀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며느리가 이 문을 넘었고 대부분은 눈물을 흘리거나 떨었지요. 하지만 저렇게 고요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본 며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절을 마친 윤설이 일어섰습니다. 장만월은 잠시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방은 동쪽 작은 방이다. 복녀가 안내할 게다. 예, 어머님. 윤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번 둘째도 오래 못 버틸 게야. 첫째 며느리처럼 도망칠까 아니면 병들어 누울까.
그 집 시어머니 성격이 얼마나 독한데. 새색 씨가 겁도 없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홀로 앉은 윤설이 작은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다는 것을요. 그 장부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날, 시어머니의 눈빛 당황. 예상보다 빠름. 윤설은 붓을 적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작은 방 안에서 윤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 미소는 누가 봐도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새색시 윤설은 부지런하고 고요했습니다. 동틀 무렵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차를 준비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상한 정밀함이 있었습니다. 복녀가 처음 그걸 알아챈 건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님, 오늘 차가 평소보다 조금 뜨겁습니다. 윤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녀는 깜짝 놀랐어요. 차의 온도 차이는 손가락 하나 정도였는데 윤설은 그걸 정확히 알아챘던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어머님께서는 차가 뜨거우시면 입술을 살짝 내미십니다. 오늘은 2번 그러셨지요. 복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양반이 시어머니를 관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이후 복녀는 윤설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윤설은 매일 밤 작은 장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복녀가 몰래 훔쳐본 그 장부에는 기이한 기록들이 가득했지요. 어머님 기침 새벽 4번, 저녁 2번, 간격 짧아짐, 말끝 떨림 화날 때 3번째 음절에서 시작, 새벽 문 여는 시각, 인시 초, 어제보다 반각 빠름, 좋아하시는 반찬, 시금치나물은 간을 약간 세게, 콩자반은 단맛을 싫어하심. 사람의 일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복녀는 그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뭔가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한 달이 지나자 윤설의 움직임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낼 것 같으면 그 전에 차를 내왔고 트집을 잡으려 하면 미리 고쳐놓았지요. 장만월이 무엇을 지적하려 해도 이미 윤설은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장만월이 며느리의 방문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3번째 날 기침 소리 커짐. 약 필요할 듯. 넷째 날 말투 거침. 마음 불편하신 듯. 윤설이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장만월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윤설은 작은 장부를 펼쳐놓고 촛불 아래서 무언가를 외우듯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저게 나를 관찰한 기록인가 하는 생각에 장만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집안을 지배해온 건 자신이었어요. 며느리들은 모두 떨었고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이 둘째 며느리는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장만월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장만월도 며느리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윤설은 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지요. 마치 칼을 천천히 가는 사람처럼요. 복녀는 부엌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에 이상한 기운이 돈다. 예전 며느리들은 울거나 도망쳤는데 이 마님은 뭔가 다르다.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윤설은 장부의 3페이지를 펼쳤어요. 40일째. 어머님께서 제 방문 앞에 서 계셨음. 숨소리로 알 수 있었음. 이제 어머님도 저를 관찰하기 시작하심. 윤설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안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이제 시작이군요. 윤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 아래서
더욱 차갑게 빛났어요. 윤설이 시댁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윤설은 부엌벽에 오래된 녹거울 틀 하나를 걸었어요. 작고 낡은 거울이었지만 각도가 묘하게 절묘했지요. 복녀가 처음 그걸 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님, 이 거울 어디서 구하셨어요? 행랑채 창고에 있더군요. 버려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윤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복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의 각도가 부엌에서 안채 대청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빛이 조금만 움직여도 안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울 속에 고스란히 비쳤지요. 마치 일부러 그렇게 계산해서 건 것처럼요. 설마 일부러 하는 생각이 복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복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복녀는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울 속에 시어머니 장만월이 윤설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장만월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윤설의 몸이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지요. 복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안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고함도 울음소리도 심지어 옷깃이 찢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다시 거울을 봤어요. 장만월은 여전히 윤설을 흔들고 있었고 윤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설의 얼굴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표정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복녀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장면이 끝나고 장만월이 안채로 들어가자 윤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복녀와 윤설의 눈이 거울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윤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복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녀는 윤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님, 오늘 안채에서 무슨 일이? 별일 없었습니다. 윤설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복녀, 예, 마님. 그 거울 잘 닦아두세요. 먼지가 쌓이면 잘 안 보이니까요. 복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설은 거울을 일부러 저렇게 걸었던 겁니다. 부엌에서 안채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요. 왜 하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복녀는 차마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 복녀는 거울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촛불을 켠 채 장부를 쓰고 있는 윤설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복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님, 이거 일부러 저렇게 걸으신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윤설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흔들고 며느리는 고요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 모든 걸 거울이 고스란히 담아내는 장면이요. 복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이 집에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창밖에는 달빛이 차갑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만월은 이제 본격적으로 둘째 며느리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물이냐? 장만월이 상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시금치나물입니다, 어머님. 간이 싱겁다. 다시 해오너라. 윤설은 고개를 숙이고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알고 있었어요. 장만월이 윤설이 나간 사이 몰래 나물에 물을 부어간을 싱겁게 만들었다는 거요.
윤설이 다시 나무를 해왔을 때 장만월은 이번엔 다른 트집을 잡았습니다. 간이 너무 세다. 내가 내 입맛을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해오겠습니다. 윤설은 이번에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나물 하나를 놓고 3번을 오갔습니다. 복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예전 며느리들은 이쯤 되면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하지만 윤설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차였습니다. 차가 식었다. 뜨거운 걸로 다시 가져오너라. 윤설이 나간 사이 장만월은 찻잔을 창가에 두어 차를 식혔어요. 윤설이 뜨거운 차를 가져오자 이번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차가 너무 뜨겁다. 입이 될 것 같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님. 윤설은 이번에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걸레였어요. 걸레가 어디 갔느냐? 아까 마루를 닦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디 두었느냐? 뒷마당에 널어두었습니다. 찾아보니 없더구나. 내가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구나. 하지만 윤설은 알고 있었어요. 장만월이 그 걸레를 창고에 숨겨두었다는 걸요.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어머님. 3달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나물간을 몰래 바꿔놓고 차를 씻게 만들고 걸레를 숨기고 설거지거리를 2번씩 내리기도 했지요. 복녀는 참아보다 못해 윤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님, 어머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윤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참으세요? 참는 게 아닙니다, 복녀. 기다리는 겁니다. 복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윤설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만월은 며느리를 불렀어요. 윤설아. 예, 어머님. 내가 이 집에 온 지 3달이 되었구나. 그러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내가 많이 모자란 것 같구나. 음식 솜씨도 집안 살림도 다 서툴더라.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장만월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윤설이 물러난 후 장만월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울지도 떨지도 화내지도 않았다는 게 오히려 불편했던 거예요. 예전 며느리들은 이쯤 되면 눈물을 흘리거나 병이 났는데 윤설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날 밤 장만월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 같았지요. 복녀는 부엌에서 윤설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님 뭔가 다르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윤설은 그날 밤도 장부를 펼쳤어요. 90일째. 시험이 계속됨. 예상대로. 이제 어머님께서 불편해하기 시작하심.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윤설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군요. 윤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달간의 시험이 지나고 윤설이 시댁에 온 지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장만월은 아침상을 받으며 트집을 잡으려 했어요. 윤설이 상을 들고 들어오자 장만월은 국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지요. 이국간이. 장만월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윤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께서 직접 간을 보아주시겠사옵니까? 장만월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지난 3달 동안 장만월은 윤설이 나간 사이 몰래 음식간을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느리가 직접 간을 보라고 하니 더 이상 몰래 손을 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직접 간을 보아야 하느냐? 소부가 어머님 입맛을 정확히 알고 싶사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다음부터는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윤설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장만어른 잠시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지요. 그래, 알았다. 장만어른 결국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윤설은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던 겁니다. 그날 이후 윤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장만어리 또 차를 시키려고 찻잔을 창가에 두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차를 시켜서 올리겠습니다. 윤설이 나타나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장만어른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행동을 미리 알고 막아선 거였습니다. 내가 어찌... 어머님께서 차가 뜨거우시면 늘 창가에 두셨지요. 소부가 미리 시켜서 올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윤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만월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만월이 걸레를 숨기려고 창고로 가려는데 윤설이 이미 그곳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어요. 어머님, 걸레가 낡아서 새 것으로 바꾸려 합니다. 윤설은 장만월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서늘했어요. 장만월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복녀는 그날 저녁 윤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마님, 요즘 어머님께 대드시는 거 아니에요. 대들다니요, 복녀. 저는 그저 어머님을 더 잘 모시려는 것뿐입니다. 윤설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복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밤 장만월은 혼자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집안을 지배해온 건 자신이었어요. 며느리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떨었지요. 하지만 이 둘째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자신을 관찰하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장만월은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냥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지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어딘가 차가웠어요. 복녀는 부엌에서 녹거울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 뭔가 변하고 있어.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 돌아. 거울 속에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쓰는 윤설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121째, 첫 번째 역공 시작. 어머님께서 당황하기 시작하심. 이제 어머님도 뒤를 돌아보게 될 것. 윤설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안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군요. 윤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 아래서 더욱 또렷하게 빛났지요. 장만월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니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시각에 누가 깨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장만월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복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녹거울 앞에 멈춰 섰지요. 거울 속에는 안채 대청이 비쳐 있었고 장만월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얼굴에는 처음 보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불안함이었습니다. 복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머님도 무서워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이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어붙은 방,
윤설이 시댁에 온 지 5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 집안의 오랜 친척 어르신이 찾아오는 날이었어요. 장만어른 이날만큼은 집안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아침부터 집안이 부산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거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장만어리 윤설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예, 어머님. 윤설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녀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윤설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손놀림만큼은 정확하고 빨랐지요. 오후가 되자 귀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60이 넘은 친척 어르신과 그의 부인이었어요. 장만어른 그들을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형님. 그래, 자네 집안은 여전히 번듯하구만. 대청에서 다가를 나누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장만어른 자랑스럽게 집안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부엌 쪽을 향했지요.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녁상을 들여오너라. 장만어의 목소리가 안채에 울렸어요. 윤설은 정성껏 차린 상을 들고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복녀가 뒤따르며 다른 그릇들을 받쳐들었지요. 대청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만어리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윤설이 멈춰섰습니다. 장만어른 윤설이 든 상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차림이냐? 예. 생선은 왜 이렇게 작고 나물은 왜 이리 성글게 담았느냐?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정성이라고. 손님 앞에서 이런 상을 내놓으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장만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손님과 그 부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녀는 숨을 죽였지요. 어머님, 제가 다시. 윤설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만어리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상을 발로 찼습니다. 콰당. 상이 뒤엎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대청 마루에 쏟아졌어요. 그릇들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탕, 타다닥. 깨지는 소리가 대청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 부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녀는 입을 손으로 막았지요. 뜨거운 국물이 윤설의 치마 자락을 적셨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하지만 윤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청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 이게... 손님이 난처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며느리가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장만어른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국물에 손이 대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얼른 달려가 윤설을 도우려 했지요. 마님,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복녀. 제가 하겠습니다. 윤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릇 조각을 줍는 윤설의 손이 베었어요. 붉은 피가 손가락에서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윤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설의 눈빛이 장만어를 정면으로 뚫고 지나갔어요. 그 눈빛은 복녀가 평생 잊지 못할 표정이었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눈빛이었어요. 그저 고요하고 깊었지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기억하겠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장만어른 그 시선을 받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손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이만 물러가겠소. 아니, 형님. 아직 식사도. 괜찮소? 다음에 다시 오겠소. 손님 부부는 서둘러 대청을 나갔어요. 복녀는 그제야 윤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손에서 피가. 괜찮습니다. 윤설은 깨진 그릇들을 모두 광주리에 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걸레로 닦기 시작했지요. 장만월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방 안에 혼자 남은 장만월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며느리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저건 당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준비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윤설의 손을 정성껏 감싸주었어요. 마님, 왜 참으세요? 아프실 텐데. 아프지 않습니다, 복녀. 하지만, 복녀, 부엌 거울 좀 보세요. 복녀는 고개를 돌려 녹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오늘 대청에서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상이 뒤엎어지는 장면, 윤설이 그릇을 줍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본 손님들의 표정까지요. 저 거울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다 봤지요. 윤설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복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윤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이 거울에 담기고 손님들이 목격하도록 계산했던 거예요. 마님, 그럼 오늘 일부러. 윤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날 밤 손님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장시댁 며느리 봤소? 예, 참 기구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오. 저 며느리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깊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장씨가 너무 심했소. 손님 앞에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장씨 댁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한다더라. 손님 앞에서 상을 발로 찼다지. 며느리가 손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꿋꿋하게 견뎠다던데. 저 며느리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 장만월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그 바람소리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복녀는 부엌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쓰는 윤설의 모습이 비쳤어요. 151째 결정적 순간. 손님들이 목격함. 마을에 소문이 퍼질 것. 이제 어머님의 체면에 금이 가기 시작함. 윤설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베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윤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어요. 1. 윤설이 시댁에 온 지 6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을 뒤엎은 사건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장만호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지요. 장씨 댁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손님 앞에서까지 저러니 평소엔 얼마나 했을까. 장만월은 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설이 차를 준비해 들고 왔어요. 어머님, 차를 올립니다. 장만월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가 너무 뜨거웠어요. 윤설아. 예, 어머님.
이 차가 왜 이리 뜨겁느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시키지 못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만월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난 6달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6달인데 아직도 차 하나 제대로 못 올리느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뭐 하느냐? 내가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맞느냐? 장만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장만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설의 손이 번개처럼 장만월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대청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장만월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손을 막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님. 윤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때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감히. 어머님께서 저를 때리시는 순간 이 집안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윤설의 눈빛이 장만월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장만월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설은 천천히 장만월의 손목을 놓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의 녹거울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비쳤고 복녀가 그걸 목격했지요. 뿐만 아니라 마침 안채를 지나던 이웃집 여인 2명도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장만월은 손을 떨며 물러섰어요. 윤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숨을 죽였어요. 이제 끝났다. 이 집 판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그날 저녁 마을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씨 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려다 며느리가 막았다더라. 그 며느리 보통이 아니야. 이제 장씨 댁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 장만월은 그날 밤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만월은 병이 났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지요. 몸도 따라서 약해졌어요. 윤설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달여 올리고 등을 쓸어주고 밤새 곁을 지켰지요. 어머님, 약 드세요. 고맙구나. 장만월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며느리 참 대단하다. 그렇게 당하고도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하다니. 저 집안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 한 달이 지나자 장만월의 병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기세는 사라졌어요. 어느 날 장만월은 윤설을 불렀습니다. 윤설아. 예, 어머님. 이제부터 안살림은 내가 맡아라.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아직 건강하시니 제가 어찌. 아니다. 내가 더 잘할 게다. 그날부터 집안의 결정권은 윤설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윤설을 종부마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복녀는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체면으로 다스리던 집이 체면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그날 밤 윤설은 마지막 장부를 폈습니다. 211째. 마침내 안살림을 맡게 됨. 모든 계획이 완성됨. 윤설은 붓을 내려놓고 장부를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안채를 비추고 있었지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군요. 윤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